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차 공산당 대회에서 타이완을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전면 대결은 물론 미국을 뛰어넘는 강대국이 되겠다는 야심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국제부 강성훈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집권 3기 출사표 성격 이렇게 규정을 하던데 개막 첫날 시 주석이 연설을 했습니다. 어떤 점이 어떤 단어가 눈에 띄셨습니까? 타이완 문제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네. 무력 통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또 굉장히 오랫동안 나오는 얘기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부유 같은 얘기도 나왔고요.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타이완 문제, 그리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겠다라는 그 국가의 목표입니다. 네. 현수막을 보니까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전면 관철, 이런 게 그 현수막이 이 장 내에 있었고요. 좀 대의원들이 앉아 있는 그 위쪽에 이렇게 펼쳐져 있었고, 네. 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서 단결 분투하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당 대회가 표방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리커창 총리가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자격으로 이 회의를 지금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 개막을 알리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시진핑 총서기가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앉아 있는 사람이 2,296명인데요. 네. 공산당이 말하자면 당이지 않습니까? 이 네. 국가는 아닙니다. 당인데 지역별로도 공산당원이 나눠져 있고 도시별로, 그 다음에 이제 군대도 있고요. 네. 기업에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대표를 뽑아가지고 중국 전체 14억 인구 중에 이제 한 9천만 명 정도의 당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 대표하는 2,296명이 참석해서 앉아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 현수막이 그 현수막인가요? 맞습니다. 네. 지금 뭐 류호 부총리도 보이고 순춘남 부총리, 우리 부총리급이 앉아 있는 자리 같습니다. 네. 예.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타이완 문제 가장 먼저 꼽아주셨는데, 시 주석이 타이완에 대한 의지는 여러 차례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2019년에 1월 달에 이 타이완 관련 연설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 얘기가 저는 나와서 주목을 했습니다. 무력 통일을 불사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전에도 이제 통일을 한다는 얘기는 많이 했는데 무력 사용을 불사하겠다는 얘기는 이때 나와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걸 주목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시진핑 주석이 이제 당 총서기가 되면서 앞으로 5년간, 그리고 5년 더 될지 모르는 기간 동안에 집권을 하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사표 성격으로 이 얘기를 또 꺼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대회장에서 박수가 뭐 여러 번 나왔는데 32번이 나왔다고 합니다. 105분간의 연설에서 3분 30초마다 한 번씩 박수를 받았는데, 특히 이 타이완 문제에 연설을 할 때 가장 긴 우레와 같은 박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타이완 문제에 관한 이 공산당의 어떤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어떤 서방의 해석을 보면 그동안은 독립을 반대하고 어떤 미국의 어떤 간섭을 반대하는 정도였다면, 이번부터는 통일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석가들도 있었습니다. 네, 올해 들어 타이완과의 어떤 긴장 국면을 여러 번 보도했기 때문에 시 주석 연설문에서 타이완이 어떻게 언급될까가 하나의 관심이었고, 그리고 미국 아니겠습니까? 네. 당 대회 이후 미국과의 관계에서 좀 융통성을 보일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타이완 문제를 저렇게 말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굉장히 작습니다. 대결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시 주석이 총서기 자격으로 이렇게 연설을 하는 과정에서도 국가의 안전, 안보 이런 문제를 73번이나 언급했다고 합니다. 1시간 40분 정도의 연설에서. 그것은 이제 뭐 우리가 알다시피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 빚어진 국제 정세 불안한 거,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고, 뭐 실제로 이제 낸시 펠로시 부의장까지 방문하는 이런 상황을 직면해서 중국이 어떤 안전과 안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어떤 이런 대응으로 보면 미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요미우리 신문이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과의 대립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강국 그리고 강군 노선을 견제하겠다고 말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갈등은 심화되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긴장감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번 달에 그 우리나라 그 해병대 120명이 필리핀 가서 필리핀 그리고 미군과 합동 훈련을 했습니다. 네. 그 해병대가 거기 간 건 처음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의 그 루손섬이라고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다른 훈련 지역은 사실 남중국해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나라 해병대가 거길 갔다는 거죠. 훈련을 하러 처음. 그런 걸로 봐서 이제 우리나라가 과연 이 남중국해나 타이완 문제에 어떤 유사시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국이 완전히 남의 나라 얘기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주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2049년까지 미국을 뛰어넘겠다. 네. 이런 또 야심찬 포부도 밝혔습니다. 예, 이게 사실 뭐 그냥 어제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시진핑 주석이 계속 하던 얘기인데 이 부분이 그냥 무슨 도식화돼 가지고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예. 실제로 중국에서는 그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그런 어떤 야심이 굉장히 넘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특히 예. 이제 시진핑 총서기는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다 이렇게 해놓고 구체적인 일정표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이제 당이 생긴 지는 2021년이 100년이 됐고요. 네. 국가가 세워진 지는 1949년에 건국이 됐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100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미국을 제끼고 세계 1위의 강대국이 되겠다는 건데요. 2035년까지 한 13년 뒤인데요.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을 하고 예. 그리고 2035년부터 2049년까지 이때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좀 막연한 얘기 같은데 네. 실제로 지금 중국은 국가 GDP 규모에서 올해 기준으로 71%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2033년 11년 뒤면 GDP 규모는 중국이 미국을 넘습니다. 예. 이런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중국이 주장을 합니다. 문화적으로,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체제 안정이나 체제 발전의 면에서도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겠다. 그리고 그래서 공산당의 영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또 연결되는 거죠. 예. 네. 지금 방금 장기 집권 말씀하셨는데 1인 권력 체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지도자하면 덩샤오핑, 또 마오쩌둥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마오쩌둥 시대의 회기가 나오는 말이 아마 집권 3기로 연임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절차가 있다면 어떻게 남아 있는 건가요? 네, 뭐 많이 보도가 됐는데 이제 저렇게 2,296명의 대의원들이 모여서요. 네. 예. 이번 주말에 폐막할 때 이제 한 370명 정도 중앙위원을 뽑습니다. 네. 중앙위원 중에 이제 정식 중앙위원이 있고 후보위원이 있는데 200명의 정식 중앙위원 그리고 후보위원 170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공산당을 얘기할 때 당 중앙이 명령하면 우리는 따른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중앙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빨간색과 이제 그 밑에 아래 약간 두 개로 나눠져 있죠. 2층으로 크게 보면. 네. 근데 아래측에 보면 중앙위원 약 200명, 후보 중앙위원 약 170명, 37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최고 핵심 권력자입니다. 370명이. 예. 그리고 아마 200명, 지금 현재 204명인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당 중앙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당 중앙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고 할 때 당 중앙의 명령이라는 건 바로 저 사람들입니다. 중앙위원들은 당 대회가 늘 열 수 없으니까 5년마다 한 번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거 열리지 않는 기간은 저 사람들이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 사람들의 권력을 다시 압축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치국 위원 25명입니다. 그 25명은 빨간색부터는 이제 일중전회라고 이 당대회가 끝나면 다음 날 뽑고요. 이 당대회는 200명, 170명 저기까지만 뽑습니다. 여기까지 뽑는 게 이제 이 일인데 네. 단계적으로 뽑겠죠. 정치국 위원이 뽑고 또 정치국 상무위원 뽑고 상무위원에서 총선이 뽑는데 이 과정이 이번 주 일요일 날 다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남은 거죠. 예. 네.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보면은 원톱 체제로 가는 그 그렇죠. 지위를 확고히 한 이후에 2049년까지 청사진을 제시했단 말이죠. 네. 그럼 5년 후에는 지도부가 다시 교체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사실 5년 후를 지금 예상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예. 지금 제도적으로 혹은 헌법상의 규정 같은 걸 보면 예. 5년을 해도 되고 10년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5년을 할 수 있다는 건 10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2018년에 국가 주석을 3년임 하지 못하게 한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헌법을 바꾼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연임도 되고 이제 5연임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수 없는 계속 장담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10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고요. 예. 네. 그것을 이제 보는 게 2018년에 국가 주석을 3번 이상 연임할 수 있게 해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작년 11월에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건 다 중앙위원회 예.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이거 많이 네. 알려진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역사결의입니다. 말하자면 예. 중국의 3차 역사결의. 조금 가까이 보여주시면 네. 어떨까요? 네. 첫 번째 역사결의? 역사결의는 네. 마오쩌둥 시대에 있었고요. 예. 두 번째 역사결의는 네. 등소평, 덩샤오핑 시대에 있었고 이게 세 번째인데 예. 중공중앙 이렇게 돼 있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아까 말한 중앙이 이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취 그리고 역사 경험에 대한 결의 이 얘기입니다. 이게 3차 역사결의인데 네. 이 역사결의를 채택함으로써 이제 시진핑 총서기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과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 주석으로 예. 이제 그 반열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이 얼마나 갈지 예상할 수 없다는 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건데 마오 주석은 뭐 49년부터 이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76년 사망할 때까지 계속 권력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덩샤오핑도 사실은 78년에 실권을 잡고 사실 사망 전 97년 전까지 19년간 권력을 잡았습니다. 물론 관직이 없이도 잡았는데 예. 네. 아마도 이런 역사를 생각해 보면 시진핑 주석도 이걸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뭐 예. 가능하다 이렇게 열어놓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베이징 특파원을 지내셨기 때문에 직접 역사 결의, 그러니까 창당 100년 만에 세 번째 채택한 맞습니다. 역사 네, 결의를 네. 직접 소개하셨는데 아까 NIT에서 시 주석이 제왕의 자리에 다다르는 순간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네. 왜 우리가 중국의 당 조직의 어떤 구성도까지 들여다보냐면 중국이 갖고 있는 외교 또 경제적 측면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 시 주석이 장기 집권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이 사실 등소평, 덩샤오핑이 격대 지정이라는 그런 어떤 뭐랄까 관례 그런 네. 걸 만들면서 본인이 장점인 주석에게 권력을 넘겨주면서 다음은 후진타오 주석이다 이렇게 정해놨죠. 대를 건너서 기억이 정해놨습니다. 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후의 일을 정해놓는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바로 후진타오 주석까지 주석을 마치고 이제 이 시진핑 주석은 그것에서 벗어난 첫 주석이었죠. 예. 근데 이 사람이 과연 이거를 지킬 것이냐? 지키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은 그걸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좀 다른 거죠, 사실. 그러니까 덩샤오핑 그 국가 지도자, 중국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의 어떤 그늘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예.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다음에 이제 시진핑 주석은 집권하자마자 굉장히 강력한 반부패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반대파를 내쫓는 그런 걸로 작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앞에 이제 그 등소평, 그 다음에 그 장점인, 그 다음에 후진타오 주석 이런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거지만 이 경제 성장이 굉장히 빨리 되니까 시진핑 주석 기간에도 경제는 굉장히 잘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성장률은 둔화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정당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밖으로는 또 미국과 대결을 하는 기회가 오면서 내부의 어떤 권력을 더 공고히 하는 이런 어떤 그 기회를 잘 포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권력이 계속 공고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대회 앞두고 중국 내부에서 현수막 시위가 벌어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 시진핑 체제에 어떤 반대하는 세력은 없습니까? 저도 그 3일 전에, 4일 전이죠. 그 중국 베이징 시내에서 현수막이 걸린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네. 저게 진짜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예. 실제로 중국을 가보신 분은 알지만 뭐 도처에 공안이 깔려 있어가지고 조금만 하면 바로 검문이 들어옵니다. 특히 네. 중요한 지역은 더 그렇죠.天安문 광장 앞에는 뭐 24시간 그런 경우가 경비가 돼 있는데 예. 여기서 가까운 뭐 9km 정도 떨어진 도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죠. 그런데 이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충격을 네. 줄 것인가 관심인데 별 충격이나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진핑 체제에 대해서 아까 뉴욕타임즈도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만 굉장히 공고해진 이 권력에 대항하려면 어떤 우리나라로 말하면 시민사회 같은 그 반체제라든지 이게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깜짝 시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것을 어떤 그 반대 목소리가 조직화돼서 이걸 반대하는 걸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서방 언론이 지적하는 것은 시 주석이 이렇게 권력이 집중된 것이 계속되면 정치적 위험성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네. 이제 불확실성이 가중되죠. 왜냐하면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한 사람이 이걸 우지할 수 있는 영향이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 것들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집권 상기를 향한 청사진을 한번 국제부 강성훈 기자와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